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년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새해 첫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해넘이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떠났습니다. 광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3명만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내년 목표를 밝혔습니다. 키워드로만 보자면 광주는 청년, 전남은 에너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시민 여러분. 윤장현 광주시장이 밝힌 2016년 광주시의 최우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였습니다. 창업자금 대출을 보증해주는 청년 창업특례 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이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며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수한 논란을 남기며 해를 넘기게 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 결정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논의들도 좀 다시 몇 가지 것들 토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때늦지 않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청년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전남 역시 관심사는 미래 먹거리에 집중됐습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내년 한 해 동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남도문예 르네상스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규제 프리존으로 설정한 에너지 신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삼아 한전이 있는 나주를 전기 자동차가 중심이 된 에너지 시티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화석연료가 신재생 에너지로 급속히 대체되는 에너지 혁명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빛가람 혁신도시 안팎에 에너지밸리를 조성하는 등 호남선 KTX의 개통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과 더불어 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모색하게 된 광주와 전남은 공통적으로 매력적인 관광지로의 도약을 꿈꿨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안철수 의원 탈당 뒤에도 시정에 전념하겠다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온 윤장현 광주시장이 신당 합류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윤 시장은 송년 기자회견에서 탈당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150만 시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변화의 흐름을 지켜본 뒤 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이낙연 전남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을 변경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서 새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새해 1월 1일 광주 전남 대부분의 지역이 맑아 첫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돋이 시각으로는 여수가 오전 7시 37분으로 가장 빠르고 광주 오전 7시 41분, 목포 오전 7시 42분 등입니다. 2015년 마지막 해넘이는 서해안을 제외한 대다수 해넘이 지역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흘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가 영하 2.6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3.5도인데요. 어제 아침보다는 바람이 덜한 편입니다. 오늘 낮부터 광주가 6도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남 여수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남부 내륙에는 1cm 안팎,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4.8도, 담양 영하 5.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6도, 순천 7도, 고흥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2015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갑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총령기획. 오늘은 첫 순서로 광주 전남의 경제 분야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 지역의 올해 신규 주택 시장은 활황을 이어갔습니다. 올해 11월까지 광주 지역 누계 주택 인허가 물량은 12,400여 가구로 작년 8천여 가구보다 50% 넘게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역시 두드러졌습니다. 광주의 아파트값은 지난 2008년 이후 꾸준히 오른 데 이어 올해도 7%가량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수요와 KTX 호남선 개통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저평가된 사실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행사나 그다음에 외지 통해서 알려짐으로써 시장 자체가 좀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주 경제의 버팀목인 기아자동차는 신형 스포티지를 출시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갔고 금호 산업은 워크아웃 6년 만에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반면 금호 타이어 노사는 전면 파업과 직장 폐쇄로 맞서다가 연말까지도 불안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 기업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가계소득은 2008년 이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살얼음판 경쟁을 하며 창업과 폐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올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얇아진 지갑만큼이나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미디어 아트와 도시 디자인이 함께한 문화수도 광주의 경관 취약지 개선 사업이 반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시는 동구 학동 근린공원에서 완공식을 갖고 무등산 주상절리와 광주의 빛을 모티브로 삼은 미디어 조각품과 담벼락 디자인 등으로 완성된 근린공원 일대를 공개했습니다. 학동 근린공원 일대는 무등산 등산객들의 통행이 잦은데도 그동안 노후주택에 밀집돼 있어 미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나주 혁신산단이 착공 8년 만에 준공됐습니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의 배후산단으로 주목받은 나주 혁신산단은 2,900억 원을 투입해 12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고 에너지밸리 1호 기업인 보성파워텍 등 9개 기업이 6만 제곱미터를 분양받아 5%대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혁신산단 분양이 완료되면 6천여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에 밤낮 없이 출동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부분 취객들로 대원들은 무방비로 당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밤중 병원 응급실에서 구급대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을 말립니다. 환자에게 다가서자 술 취한 보호자는 대원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해대고 주변에서도 함께 달려듭니다. 입원실이 없다는 말에 화가 나 구급대원을 폭행한 49살 이모 씨는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처음에 역사를 잡고 있었고 제가 가운데서 이제 말리고 있었고요. 네. 그때 이제 발로 걷어찬 거죠. 계속 한 3-4번 정도. 올 들어 이송 환자나 보호자가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사건은 전남에서 10번째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사흘에 한 번꼴로 소방관 폭행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90%가 술 취한 사람에 의한 폭행입니다. 구급차마다 CCTV와 녹음 장비가 설치돼 있지만 증거 확보용일 뿐 예방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그나마도 차량 외부에서 일어나는 폭행은 대책이 없습니다. 자괴감이 많이 들고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인격 모독과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방관을 폭행한 사건은 전국에서 530여 건. 10명 가운데 7명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았고 90% 이상이 불구속 수사를 받아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단 7%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아동학대와 관련해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전수조사한 결과 장기 결석 중인 초등학생이 9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별다른 이유 없이 석 달 이상 등교하지 않은 초등학생은 광주에서 4명, 전남은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청은 이 학생들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에 노출된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거액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51살 A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광주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요양병원 3곳을 설립한 뒤 지난 2011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요양급여 53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 한방병원 2곳을 세우고 2010년 8월부터 4년가량 요양급여 2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천여 건의 고발을 일삼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55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건축물의 소규모 용도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 등이 관련 자료를 위조했다며 62차례에 걸쳐 허위 고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광주지검에 1,500여 건을 고발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검찰에서 각 하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일본 대사관에 오물을 투기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33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대사관에 오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분열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장 씨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뉴스를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화순군 도곡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신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1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김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나왔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광주에서는 새정치연합 소속보다 무소속 의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권은희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냈습니다. 권 의원의 경우 이미 탈당을 시사한 바 있어 탈당 자체보다는 천정배 신당과 안철수 신당 중 어느 쪽에 합류할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실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듣고. 희망길개로 분류되는 해남 출신의 최재천 의원도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정치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표는 탈당할지 당에 남을지를 빨리 결정하라며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비주류 측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제 거취는 제가 정합니다. 결단도 저의 몫입니다. 더 이상 제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새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정하고 내년 초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게 문 대표의 계획이지만 김한길계와 동교동계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탈당 행렬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공천권 다툼과 계파 싸움 속에 정작 필요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정치를 짊어질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미래의 정치 세력을 갖고 어떻게 정치를 펼쳐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민들은 어느 정치 세력에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가칭 국민의 창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의원이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한 사실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할 예정입니다. 천 의원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3년 신기남 의원과 정동현 전 의원과 함께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 의원의 행보는 지난 4.29 보선 당시부터 불거진 자신의 탈당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최근 안철수 의원 쪽으로 쏠리는 신당과 여론의 흐름을 다잡으려는 취지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이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민중노래를 발굴해 음반으로 제작했습니다. 재단은 음반에 임을 위한 행진곡과 5월의 노래 등 모두 14곡을 수록했으며 어제 열린 송년음악회에서 5곡의 음원과 노래들의 숨은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앨범은 30여 년간 작자 미상으로 떠돌던 5월 노래 작사가와 작곡가의 이름을 정식으로 올린 첫 음반이며 다음 달 정식 발매됩니다.
광주 전남 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도 학수기 내년도 신규 입시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424명으로 입사 정원 810명 가운데 계속 생활하게 될 학생 426명을 우선 선발하고 50%에 해당하는 인원을 새로 뽑을 예정입니다. 모집 대상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 대학원생 가운데 공고일인 오늘 기준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광주시나 전라남도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이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지난 9월 상생발전 협약을 맺은 데 이어 도농체험학습 교류와 수련체험시설 공동이용, 신영산강 시대 생태환경 교육 등의 10대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교원으로만 국한돼 있던 시도 교류를 일반직으로도 확대해 해당 직원들의 소속을 그대로 둔 채 근무지를 서로 교환하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조성 사업이 내년 광양읍 구간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됩니다. 극심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보이던 광양읍권이 지역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서통합을 위한 남도 순례길 조성 사업이 내년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철도 유휴부지 활용 시범 사업에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 광양구간 조성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내년 초 본격 착공될 경전선 남도 순례길 조성 사업 구간은 광양구간 폐선부지 7km 구간의 15만여 제곱미터 면적입니다. 남도 순례길은 광양읍 세풍리 동일터널에서 설화실 예술촌까지 구간별로 자전거도로와 테마꽃길, 예술 테마거리, 생태, 관광시설들이 각각 들어섭니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0년 완공 계획으로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이 도림미술관, 설화실 예술촌, 운전면허 시험장,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광양읍권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또 문화예술 단지로서의 또 관광자원으로서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기대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호남 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추진되는 남도 순례길 176km 구간 조성 사업. 그 시작으로 광양구간 사업이 새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문화예술이 융성하는 도시 조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오늘부터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확장 개통한 광주대구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오늘 새벽 0시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요금은 88 고속도로 때보다 2배 오르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광주 서울 간 호남 고속도로 통행료를 15,300원에서 900원 인상하는 등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늘부터 평균 4.7% 인상하고 민자 고속도로는 평균 3.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하철 승강장 9개 역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됩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국비 80억, 시비 50억을 들여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설치 공사를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8월에 공사가 끝나면 광주도시철도 1호선의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게 됩니다. 광주시가 시내버스 충효 187번 운행 구간인 담양 지실마을 버스 요금을 어른 기준 100원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효 187번 노선은 광주에서 출발해 담양 지실마을을 지나 다시 광주 평촌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담양 지실마을 주민들은 출발지로부터의 거리가 평촌보다 가깝지만 시군 경계를 넘는다는 이유로 전남 지역 요금이 적용돼 더 비싼 요금을 치러왔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행복나는 사람의 김장 담그기를 통해 온정을 나눴습니다. 정원주 대표이사와 남길 감독을 비롯한 광주FC 선수단 60여 명은 적십자사 광주 봉사관을 찾아 김장김치 2,500여 포기를 버무려 어르신과 조손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에 전달했습니다. 광주FC 선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광양에 둥지를 틀고 내년 시즌을 준비합니다. 신임 광주 전남 경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강인철 신임 광주경찰청 취임식에서 경찰관의 직업적 소명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을 돕는 데 있다며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책무에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경민 신임 전남경찰청장도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위해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국 아델리움 주민 74만 원, 부영 6차 아파트 주민 81만 6천 원, 도곡면 월곡 1구 주민 30만 원, 신덕 1구 주민 20만 원, 농공단지 주 지유테크 50만 원, 효산 1, 2 주민 30만 원, 남면 사평 3구 주민 30만 원, 사평 5구 주민 15만 원, 나주시 반남면 흥복마을 주민 8만 원, 석천마을 주민 16만 원, 상두마을 주민 11만 3천 원, 주민자치위원회 10만 원, 구례군 구례읍 사동경로당 10만 원, 아양마을 주민 30만 원, 문청면 주견 남성경로당 10만 원, 중산 여성경로당 10만 원, 광주 남구 봉성동 금호 2차 14통 주민 86만 7천 원, 15통 주민 94만 2천 원, 월산동 12통 주민 28만 원, 14통 주민 27만 4천 원, 25통 주민 22만 원, 덕림 제1파크 맨션 주민 60만 원, 효천초등학교 1학년 4반 21만 원, 월산사동 영암마트 남부점 이영현님 10만 원, 등뼈감자탕 안순남님 5만 원, 21통 주민 17만 원, 동아전기 조규태 대표 20만 원, 23통 주민 18만 2천 원, 동구 지산이동 동계부녀 경로당 21만 5천 원, 산수일동 13통 주민 35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죠. 현재 광주가 영하 2.6도,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 영하 3.5도인데요. 어제보다는 바람이 덜한 편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광주가 6도까지 오르면서 낮부터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남부 내륙에는 1cm 안팎의 눈이, 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구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 오늘은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전남 여수에는 점점 더 대기가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장성 영하 4.8도, 담양 영하 5.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도에서 2도 낮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6도, 순천 7도, 고흥 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 대체로 맑겠고요.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